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에도 같이 근무했고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자주 만난 인연이 있다. 당대표가 되면 바로 입당시키겠다. 주호영 의원이 국민의힘이죠. 지난 13일 마포 포럼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두고 한 말입니다. 주호영 의원은 현재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나선 유력한, 그것도 가장 유력한 중진 의원 아닙니까? 주 의원은 심지어 윤 총장이 대구에 근무할 때 서울에서 KTX를 같이 타고 내려가서 지역구 가까이 있는 대구검찰청까지 본인 차로 바래다 준 친밀한 인연까지를 소개했습니다. 이 주 의원만 그런 게 아니죠. 당대표 선거가 이번에 초선 돌풍이라는데 국민의힘이 이 초선으로 나선 대표격인 김웅 의원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도 윤 총장과 같은 검사 출신이라는 인연이 있습니다만 본인이 당대표가 되면은 윤석열 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한 기정사실하기 때문에 그 다음 순서로 대통령 후보로 당에서 미리 준비를 잘 해놔야 한다고까지 말을 합니다. 김웅 의원은 국민의힘에 다시 복당하려는 홍준표 의원한테는 과거 막말에 대해서 역지사지로 한번 생각해 보시라. 사과와 책임을 보이면 복당의 길이 있을 수 있다는 조건부 복당 논쟁까지 불사한 그런 분 아닙니까? 홍준표 의원이 김웅 의원하고 국회의원 연차를 보면 어떻습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얘기한 분입니다. 김웅 의원은 윤 총장한테는 이렇게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것을 당연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당대표에 나서는 그 조경태 의원은 그나마 이렇게 좀 중립적으로 얘기를 했죠. 윤석열, 안철수, 홍준표 다 받아들여 공정한 경선 룰에 따라서 후보를 내겠다. 내서 정권 탈환까지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이 세 분을 들었지만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나서는 10분이 넘는 후보자, 국민의힘 전체 국회의원이 한 100명 정도 되는데 10명 중에 한 사람이 내가 당대표 된다는 겁니다. 차라리 10명을 이렇게 다 나눠가지고 각 분단별로 당대표를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이 모두가 내년 대선에서는 국민의힘 당대표 능력을 발휘해서 정권 탈환하겠다고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받아들여서 너나 할 것 없이 이 윤석열 전 총장을 대통령 후보로 만들어내겠으니까 본인들이 당대표 되는데 도와달라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속된 표현으로 대통령 후보는 하나의 그 명분이고 당대표 나선 그 사람들이 친윤석열이라는 이름을 팔아서 자기 몸값을 불리는데 골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현재인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로 나선 분들이 이렇게 윤석열 전 총장에게 목을 매는 이유야 무엇보다도 현재 야당 대통령 후보 중에는 지지율이 다른 거론되는 후보보다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이겠죠. 여기서 한번 거론하고 싶은 것은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 지지율이 높은 이 윤석열 총장을 얻고 당대표가 되고 싶은 것은 권력 의지가 강한 정치인으로서는 사필기정처신이라고 할 수가 분명히 이해됩니다. 예. 아니 원님 덕에 나팔, 이 표현이 좀 그렇나요? 하여튼 누가 잘 되는데 내가 그 뒷받침을 해서 나도 뭔가 이 국민들한테 내가 누구라는 걸 보여주겠다. 정치인들 대부분 권력 의지가 있지 않습니까? 강하지 않습니까? 일반 국민들에 비해서. 이런 분들의 처신을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국민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이 정권에 는들이 난 국민들, 그래서 이 정권이 바뀌기를 갈망하는 그런 국민들은 솔직히 얘기해서 국민의힘 당대표가 누가 되는지는 큰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당대표가 누가 되든지 이 정권으로부터 정권을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정권을 교체해줬으면 좋겠다. 정권 탈환해줬으면 좋겠다. 이게 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야권 대통령 후보를 국민의힘에서 잘 뽑아주는데 더 관심이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국민의힘 당내에서 무슨 자리를 두고 경쟁이 누구하고 어떻게 벌어지든 자기네들끼리 서로 단합해서 밀어주고 또 의원들끼리 국회의원들끼리 국민의힘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전에 한나라당부터 지금까지 누가 당선되면 따라 나오는 그 권력의 달콤한 보상도 서로 나눠 챙겨온 그런 정당이라고 이 모든 사람들 다 이해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뭐 좋게 이해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솔직히 야권에 기대하는 국민은 그런 국민의힘이었기 때문에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그런 기대에 실망만 줬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적이죠. 뭐 그래도 마이동 품격으로 국민의힘에서는 그전부터 자기네들끼리 당대표를 뽑고 원내대표를 뽑고 해서 뽑을 때는 국민을 위해서 한다고 그랬지만 결국은 자기네들끼리 끼리끼리 권력 나누는 데만 머리 싸매고 살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다가 지난 4월 7일 서울 부산 보궐선거에서 입증이 됐잖아요. 이 야권 지지한 국민들이 후보가 마음에 들어서 찍었나요? 후보가 마음에 들어서 지지했나요? 후보가 마음에 들어서 서울시장 되고 부산시장 되라고 했나요? 참을 수가 없어서 이 정권의 폭정에 한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결국 그때 찍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민심이란 거는 그런 후보 저런 후보를 내도 찍을 수밖에 없는 그게 바로 민심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제는 정치공학적으로 끼리끼리 정치는 할 수 없고 민심을 거역할 수 없다는 것은 아마도 요번 기회에 알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당대표 후보에 나서면서까지 지금까지는 여론조사에서 1위권인 윤석열 전 총장을 대통령으로 만든다고 장담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이 현상은 그래도 국민 여망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조금은 인식하고 있는 그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뭐 이 같은 반증은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나선 사람들이 당대표가 되기 위해 지금까지 국민의힘 당대표 소임이 정권 탈환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고 그래서 그래야만이 자기가 당대표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다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권 탈환을 하는데 가장 쓰임새가 좋은 게 바로 국민 지지율이 제일 높은 윤석열 전 총장. 요즘 어디 갤럽 조사에서는 약간 여권 후보에 좀 밀리고 있습니다만 이분이 원체 활동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윤석열 전 총장이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당대표 선거에서도 적극 활용하고 또 하나는 민심을 반영한다. 당대표 선거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당원 70%, 그 다음에 일반 국민 여론 30% 반영하기 때문에 당원만 잘 잡으면 되는데 요즘 국민의힘 당원들 내가 누구 지지해가지고 그 사람이 나 도와줄 거라고 그렇게 찍는 사람 거의 없지 않습니까? 민심이 어딘지 그 민심 소지에 따라서 하지 않습니까? 이게 국회의원들하고 당원하고 일반 민심이 이렇게 다 이렇게 이반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런 중에서도 이렇게 이제 민심을 반영한다는 것인데 문제는 현재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현재 국민 지지율이 높은 윤석열 전 총장을 본선인 대통령 선거에서도 지금까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느냐를 한 번쯤 당대표 나선 사람들이 이용만 하려고 그러지 한번 생각을 해봤냐, 고려를 해봤냐, 이걸 묻고 싶습니다. 자, 일반 국민들도 다 알고 있는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가 되는 데는 민심이 예민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 이건 일반 국민들도 알고 있고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윤석열 전 총장은 이 정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자기 손으로 구속시킨 사람입니다. 구속시킨 사람이란 것이죠. 이 정권의 폭정에 직접 피해를 보고 시달린 많은 국민들은 눈물겹게 정권 교체를 갈망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국민의힘 당의 현재 주류 세력은, 좀 미안한 소리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그 세력하고 거의 탈당 세력이 주축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당내에서는 지금의 주류 세력 시각과 평가는 박근혜 정권 세력에 대해서 그렇게 핍박을 받고 한데도 보는 시각이 당연히 받을 걸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4년인가, 뭐 이명박 대통령이 마찬가지지만 어느 대통령이 통치행위를 했는데 들어가가지고 100번 양보해서 통치했는데 들어가가지고 감옥수 들어가가지고 4년을 큰 이유 없이 이렇게 못 나오는데 한번 끄집어내달라는 소리를 제대로 한번 소리 내본 적이 있습니까? 안 하잖아요. 그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박근혜 정권 세력에 대해서 핍박을 한 행동대장이 바로 이 정권의 윤석열 전 총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수용을 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뭐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현재 국민의힘 주류 세력이 밀어붙인다고 민심이 그렇다, 맞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 정권 교체를 한다, 할 수 있다, 그래서 무조건 동조는 안 할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현실적으로 그건 불가능한 얘기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의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총장을 박근혜 정권과 아무런 선화해 조치 없이 야권 대통령 후보로 내세울 경우에 민심은 정말로 떠나간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정권 교체도 필패고 야권 대통령 선거에서도 필패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의 국민의힘 정당이 뒤에서 이 정권이 폭정을 할 때 제대로 대응을 했습니까? 못했잖아요. 그러면서도 제대로 대응하는 민심인 강성 보수 꼴통이라고 아스팔트 세력, 태극기 세력들을, 그 사람들이 이 정권에 엄연히 이 정권 불의에 온몸으로 맞서던 원조 보수 야권들인데, 그런 존재였는데 강성 보수 꼴통이라고 외면했지 않습니까? 요번 4.7 부정선거에서 그분들이 어쩔 수 없이 집토끼니까 찍어줬는지 모르지만 다음 선거까지 글쎄요. 심지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MBC 사장이 검찰 개혁 집회는 자발적이었는데 광화문 집회는 마시간 국민들이었다. 그러니까 태극기 아스팔트 세력을 이렇게 본 거죠. 이 한국언론학회에서 며칠 전에 발표했는데, 한국언론학회에 돈 1,000만 원 지원해주고, 그때 세미나 1,000만 원 지원해주고 거기서 할 소리 다 했습니다. 그 언론학회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저도 거기 학회 회원입니다. 아직까지 회원이고 저도 주요한 그 간부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한국언론학회는 99.9%가 좌파 코스프레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전국의 신문방송학과, 언론정보학부 관련 학과들, 교수들 1,500명 내지 2,000명이 거기에 회원으로 있는데, 이분들 학생들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99.9%가 좌파 코스프레 하니까 거기에 돈 1,000만 원 MBC 사장이 지원해주고, 지돈도 아니지만 지원해주고 거기 가가지고 이런 망발을 했지 않습니까? 아니, 이런 망발을 하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한마디 얘기를 했습니까? 당에서 이게 문제라고 한번 덤벼나 봤습니까? 이 사람은 현직 MBC 언론에 객관성을 가져야 되는 언론사, 그것도 그 언론사 사장인데, MBC 언론사 사장인데, 그러니까 검찰 개혁 집회는 이거는 자발적이었다. 이 태극기 아스팔트 세력은 이거는 꼴통 보수 마시간 사람들이다. 여기에 지금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거의 동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뭐 동조까지는 제가 모르겠으나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선거 이기기 위해서. 자, 선거 이길 것 같습니까? 저는 그게 걱정이 된다는 겁니다.
적어도 이분들 연세가 대부분 60대, 50대, 70대 세대들인데 이분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시대에 이 정권에 맞서는 가장 양심적인 가치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다음 대통령 선거 때 이분들은 20, 30대 요번에 그 투표 성향 못지않게 변하지 않는 야권 민심의 캐스팅 보드 역할을 분명히 할 겁니다. 이들은 지금 국민의힘이 전직 대통령 석방이 미온적인 것도 알고 지금의 MBC 사장 나부랭이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 사람들 다 모멸을 하는데도 말 한마디 안 하는 거 분명히 기억할 겁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살아온 길이 과연 이분들이 그러면 정말 얘기하는 맛이 간 사람들이겠습니까? 아닙니다. 4월 7일 보궐선거에서 20, 30대가 호응해서 국민의힘이 이겼습니다. 내년 대선에서 야권 후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최소한 맛이 간 세대들인 맛이 간 사람들인 이 사람들이 투표 기권 정도로 의사표시는 분명히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당대표,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당선되겠습니까? 이분들이 몇 명인데요. 그렇게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런 현실을 당대표에 나선 후보들은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 또 하나는요. 윤 총장 개인의 아킬레스건이 문제가 분명히 됩니다. 부인과 장모에 대한 각종 rum에 대한 국민의힘이 어떻게 방어할지가 지금 모든 사람들이 관건 아니겠습니까? 당대표 후보될 분들은 국민의힘 정당은 과거부터 인재가 넘치기 때문에 유능한 인재가 넘치기 때문에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을 겁니다. 그럴 수 있죠. 이때까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하지만 민심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문제가 공론화되었을 경우 그 문제에 사실이냐 거짓말이냐를 떠나서 민심, 특히 젊은 지지층을 포함한 지지자들 이탈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윤 전 총장이 지금까지 정치적인 어떤 그 행보를 보여준 게 뭐가 있습니까? 이 문제 대책이 윤 전 총장이 대통령이 되는데 가장 급선무 있는데 급선무. 그래서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계속 이 문제 걸고 넘어지지 않습니까? 대통령 나서지 않을 뿐이라고, 나서서는 안 될 뿐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정권에. 그래서 이 문제 대책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전 총장이 보여준 정치적 행위는 아버님 모시고 4월 7일 날 보궐선거 투표하는 투표 그 행위 이미지 정치 보여준 거. 그게 전부입니다.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 정도 구태의연한 수준입니다. 이 문제가 더 급선무입니다. 이 문제가 공론화됐을 경우에 그리고 부정적 여론이 됐을 경우에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막아주시겠습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론, 민심은 절대 국민의힘 생각처럼 그렇게 만만치 녹록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여론, 국민은 정권이 바뀌길 지금 현재 70%가 원합니다. 그런 민심이라고 윤 전 총장 지지율이 급락하면은 또 당대표는 나서가지고 아무나 그때 사람들 또 모아가지고 단일화해서 급조해 보낸다고 지지자들이 해주겠습니까? 투표해 주겠습니까? 지지해 주겠습니까?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 되시려면 모든 분야에서 국민들이 경험 못한 폭증을 하는 이 정권 교체를 위해서 어떤 분을 대통령 후보로 내세워서 어떤 전략을 만들어낼지 어떤 비전을 보여줄지를 분명히 밝히는 게 우선입니다. 그게 만약에 윤 전 총장이라면 입당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만들어낼지 이분의 비전이 뭔지 그걸 국민한테 보여줄 수 있는 보여서 국민의 민심의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자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지하는 민심에 부응하는 당대표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